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한국지리 마지막 수업 영상이에요. 내용 설명이 있어서요. 그래서 충청, 호남, 영남 지방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뭐 단원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거의 없어요. 대신 이제 각 지방별로 모아놓고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도 같은 거 있으면 펼쳐놓고 지역별로 좀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거예요. 자, 먼저 충청권부터 볼게요. 자, 충청권도 우리가 앞에서 수도권이랑 강원권 했던 것처럼 지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 뭐 증가나 아니면 인구 규모도 살펴보고 나서 내용 정리 시작할게요. 자, 먼저 충청권은 충청북도, 그 다음에 충청남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 대전광역시 이렇게 4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랑 맞닿아 있는 이제 충청남도, 충청북도 북부 지역이 인구도 증가하는 중이고 뭐 산업도 발달하는 중이고 그런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됐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태안반도는 여기에 있는 태안 때문에 태안반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업 도시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예요. 태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충주에 기업 도시가 있고, 그 다음 원주에 있고, 그 다음에 호남권에 가면 영암하고 해남에 또 기업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4군데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안 사구인, 그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신두리 해안 사구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차례대로 이제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곳들인데 서당, 아천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자, 서산은 울여서, 울산, 여수, 서산, 석유화학공업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포광당, 포항, 광양, 당진. 그 중에 당진이에요. 1차 금속 제철 산업. 자, 그 다음에 아산은 충청권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자, 첨단 산업하고요. 자동차 공업이 발달해 있다. 아산하면 첨단 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업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천안은 자, 여기는 뭐 제조업도 발달해 있긴 하지만 바로 경기도랑 맞닿아 있고요. 경부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KTX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이 여기까지도 확장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과 접근성이 많이 좋아서 수도권에서 인구들이 많이 옮겨오는 중이다. 여기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청주를 제외하면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여기 천안이에요. 자, 다시 자, 우리 천안하고 아산은 다시 하나로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는데 자, KTX 정차역이 아무 데서나 있진 않거든요. 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자주 멈췄다가 출발하면 제 속도를 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띄엄띄엄 정차역이 있는데 천안과 아산 중간쯤에 천안 아산역이 있어요. 그래서 KTX가 지나간다 또는 정차역이 있다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자, 여기를 갖다가 충주를 1번이라 그러고 예를 들면 여기 천안을 2번이라 그러면 KTX 정차역하고 더 가까이에 있는 지역은 당연히 천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또는 여기 청주를 A라 그러고 여기 아산을 B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수도권 전철이 확장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아산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천안, 아산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정리 좀 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진천, 음성도 같이 묶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진천, 음성은 둘 다 군인데 원래는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인데 우리가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족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한다. 그게 바로 혁신도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혁신도시가 도마다 하나씩 있는데 충청남도에는 없어요. 얘는 알아서 잘 크고 있으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혁신도시는 진천과 음성 중간쯤에 있어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충주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 도시가 있고요. 남한강이 흐르면서 충주댐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호수가
충주호라고도 부르고 옆에 있는 제천까지도 호수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제천 사람들은 청풍호라고 부르고요. 청풍 명월할 때 그 청풍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제천은 뭐 우리 한국지리에서 제천이 따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뭐 특징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으니까요. 대신 역사에서는 우리 제천에 을임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저수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제천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 단양은 한국지리에서 엄청 중요했었죠. 타르스 지형, 그쵸? 테라로사 토양, 그리고 여기 특산물은 마늘, 됐죠? 우리 단양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시멘트 공업, 석회 동굴. 자, 그다음에 이렇게 경기도랑 맞닿아 있는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멀어지면 이제 물어보는 지역만 물어봐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뭐 청량 같은 데는 얘가 특징이 되게 뚜렷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그냥 평범한 촌락이라서 인구 얼마 안 되고요. 그다음 노인 인구 비율 높고요. 그다음 고령화율 높고요. 뭐 노령화 지수 높고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잘 정리하고 뭐 옥천, 영동, 뭐 보은 이런 데는 그냥 평범한 촌락이구나 그렇게 정리해도 별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건 기출 문제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아무튼 설명을 계속하자면은요. 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홍성하고 예산이 있는데 얘는 같이 좀 묶어서요. 여기에 봤더니 내포 신도시 도청 소재지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충청남도하고 대전하고 옛날에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었어요. 근데 대전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전이 직할시가 됐다가 직할시가 이제 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원래 여기에 있던 충청남도 도청이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균형 개발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내포 지역으로 옮기면서 홍성과 예산 사이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했다. 그리고 여기가 도청 수재지가 되는 거죠.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주하고 우리 부여는 백제 역사랑 관련이 있죠. 사비, 웅진, 바뀌었네요. 웅진, 사비. 그래서 공주, 부여,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는 익산까지 해가지고 백제 역사 지구로 우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공주, 부여는 백제의 옛 수도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령은 이름 많이 들어봤죠. 학생들이 전라남도 보성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자, 보령은 머두 축제. 그 다음에 과거에 석탄이 나오던 곳이기 때문에 석탄 박물관이 태백, 문경과 함께 보령까지 세 군데에 있다.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종은 정말 강조 표시를 많이 해야 되죠. 세종특별자치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무원들 중심인 거죠.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무려 12개 정부 부처가 여기로 옮겨왔어요. 자,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인구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해마다 인구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2018년 인구를 봤더니 30만 명이 이미 넘었더라고요.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되게 높다. 유소년 부양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 그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청주는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얘가 최근에 합쳐져서 인구가 80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도시가 됐죠. 그것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외에 충청북도 지역은 뭐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은 그냥 평범한 촌락 지역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물론 여기 지역 사람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지역을 다 꼼꼼하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충청남도로 와서 군산이랑 마주보고 있는 전라북도랑 마주보고 있는 서천. 그 다음에 우리 논산은 남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논산 하면 논산 훈련소. 그 다음에 논산이 딸기가 특산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논산 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군 부대 밖에 나갈 일이 있거든요. 훈련하면서. 그러면 비닐하우스 옆을 지나갈 때마다 딸기 냄새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논산하면 딸기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금산은 인삼으로 유명하긴 한데 뭐 인삼으로 유명한 곳이 많아가지고 금산만 따로 물어보기는 조금 그래요. 그 다음에 계룡은 절대 물어볼 일은 없지만
굉장히 작지만 행정구역상 시예요. 여기에 뭐 육군 본부를 비롯해 가지고 군사 시설이 많아 가지고 특별하게 시로 관리하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청권 거의 다 살펴본 것 같네요.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의 인구 한번 봐볼게요. 인구. 자, 충청권의 인구를 보면은 인구 규모하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놨는데 이 자료 역시 선생님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먼저 주요 도시들 한번 봐볼게요. 인구가 많은. 그리고 충청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인구가 150만 명 정도인데 재밌게도 대전광역시는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유는 세종시가 생기면서 대전이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 같은 게 비싸다 보니까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대전의 인구가 조금 줄고 있다. 그 다음에 청주는 인구가 80만 명이 넘어가는 이제 거대 도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는 대전을 제외하면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안이고요. 그 다음에 천안의 인구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60만 명이 넘어간다. 거의 70만 명이 다 됐다. 그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가 지방에서는 인구가 50만 명만 넘어가도 엄청 큰 도시라 그랬잖아요. 천안 만만치 않은 도시예요. 자, 그 다음에 아산은 인구는 천안보다 적긴 하지만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만 따지면 여기 충청권에서는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첨단 산업과 자동차. 그래서 요즘 공업 문제에서는 아산이 정말 자주 나와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는 불과 3년 만에 20만 명 정도에서 31만 명까지 인구가 정말 미친 듯이 늘고 있죠.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수도권에 있는 화성시하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대표적인 도시다.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외에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홍성이나 진천은 여기는 내포 신도시, 도청 소재지. 그 다음에 여기 진천구는 혁신 도시 때문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 보이죠. 자, 그 외에 여기 뭐 서산이나 당진이나 이런 도시들도 수도권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거 보일 거예요. 그쵸?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와서 내용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뭐 꼼꼼하게 살펴볼 것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서 정말 빨리빨리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충청지방의 지역 특색을 봤더니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포함한다. 이 중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체크해 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교통의 발달로 빠르게 성장하는 충청지방.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동쪽이 뭐 강원도, 경상북도 산이 많아서 우리가 거리만 따지면 충청북도 쪽이 우리나라의 중심이지만 교통을 이렇게 생각하면 충청남도 쪽이 우리나라의 중심이에요. 뭐 대전 근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육상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충청도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뭐 경부고속도로, 뭐 호남고속도로, 뭐 경부선철도, KTX 다 충청도를 지나가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남한강과 금강을 이용한 내륙순이 뭐 발달했으나 뭐 지금 하천을 이용해서 뭐 물건 같은 걸 나르진 않으니까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900년도 내 초,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넘었죠. 그때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대전이 그때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1970년대 이후로는 경부, 호남, 중부, 서해안 고속도로 등 굉장히 많은 고속도로가 충청도를 지나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로는 수도권 전철이 영장이 됐는데 아까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라 그랬었죠? 여기 천안하고 그 다음에 아산하고 여기까지 수도권 전철이 간다. 자, 그 다음에 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자, 그 다음에 최근 교통 발달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분산 정책의 시행으로 수도권의 행정,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왔고요. 산업은 주로 이제 서당, 아천 지역으로 옮겨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천안에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 청주에도 있고 뭐 충주에도 있고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더 이상 대학을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충청도 지역으로 교육도 많이 분산되는 중이에요. 뭐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 우리 충청권에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수도권이랑 맞닿아 있는 지역, 그쵸? 그 외에는 신도시가 있는 지역, 여기 홍성, 예산, 그 다음에 진천, 음성은 우리가 혁신도시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여기 홍성, 예산은 내포 신도시, 도청 수재지가 있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도시와 산업 발달. 자, 산업 발달의 요인을 봤더니 수도권의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걸 규제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때문에 자, 이건 1990년대부터 시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공업이 충청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편이죠. 황해안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은 충청권이에요. 됐죠? 그 다음 산업의 입지. 자, 제조업을 봤더니 얘는 도시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죠. 아산, 충청권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자, 자동차, 첨단 산업, 자동차. 그 다음 당진은 포항, 광양, 당진, 포광당, 1차 금속, 제철. 그 다음에 서산은 울산, 여수, 서산, 울여서, 석유화학 등에서 중화공업이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 첨단 산업하면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 뭐 여기는 연구개발특구라고 되어 있지만 카이스트가 있는 대덕 연구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청주에 있는 오송읍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는데 생명과학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막 조성될 때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봤었거든요. 그냥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봐주세요. 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시의 성장과 변화. 자,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고 거의 70만 명 가까이 됐죠. 천안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호두 과자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충청권을 대표하는 이미 도시가 돼버렸으니까. 그 다음 아산은 여러 번 말했지만 충청권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 그 다음 당진, 서산도 제철, 석유화학 발달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중이다. 자, 그 다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는 행정중심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인구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 그랬었죠. 이제 3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 홍성, 예산, 홍성 쪽에 더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발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업도시는 태안, 충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강원도, 원주, 저거는 줄게요. 그 다음 전라남도에 가면 영암, 영암하고 그 다음에 해남하고 거기 사이에 기업 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는 진천, 음성에 있다 그랬었죠. 혁신도시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말이 좀 빨라졌는데 뭐 그만큼 설명할 건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글만 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읽는 중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제조업이 발달한 충청 지방의 도시인데 자, 대표적인 도시가 이렇게 제시가 됐네요. 자, 일단 여기에서 아산, 서산, 당진 세 개가 나왔는데 출하액을 봤더니 얘가 액수가 조금 다르죠. 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산은 충청권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다. 그래서 서당, 아천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아산부터 봤더니 전자부품 이건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자동차 제조업도 발달해 있다. 그 다음에 서산은 자,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은 우리가 보통 정유라고 부르는 제조업이고요.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석유를 바탕으로 하는 화학 산업이죠. 화학 산업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진은 한 가지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죠. 1차 금속 제철 산업이 발달해 있다. 됐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충청도는 뭐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네요. 놀랍게도 금방금방 복습이 되죠. 자, 이제 다음으로는 호남 지방으로 넘어갈 건데 자, 호남 지방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인구 변화 어떤 자료 보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호남권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까지를 우리가 호남권이라고 부르죠. 자, 호남권은 이제 상대적으로 뭐 제조업 같은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지역의 특색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은근히 호남권이나 또 뒤에서 설명할 영남권에 대해서 물어보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지도 보면서 지역 위치랑 특징들 좀 정리 좀 해두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 군산, 김제, 부안은 일단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묶냐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직선 있죠. 얘가 방조제고 그 안쪽이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새만금 간척지예요. 그래서 군산, 김제, 부안은 새만금 간척지 일단 이렇게 묶어두시고요. 그중에 우리 김제는 우리나라에서 논농사를 대표하는 곳이에요. 벽골제라고 하는 유명한 저수지 터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물은 없지만 거기에서 가을이 되면 지평선 축제를 열어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지방 축제가 있잖아요. 지역 축제가 있는데 아무거나 문제에서 내지 않아요. 자, 정부에서 축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해마다 계속 평가를 하는데 지평선 축제는 굉장히 잘 진행되는 축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벼농사를 대표하고 쌀농사를 대표하고 워낙 축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익산은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백제의 역사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있잖아요. 한번 가볼만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완주는 뭐 사실 물어볼 건 별로 없고요. 대신 여기 전주는 꼭 알아야 되죠. 자, 전주는 한옥마을이 있어서 슬로우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슬로우시티 중에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이 전주예요. 한옥마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지, 종이 있죠. 종이. 우리 한지가 특산품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소리 축제인데 이 소리는 판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판소리가 제일 발달한 곳이 전주다. 전라도 지역이다. 정리 좀 해두시면 돼요. 자, 지금도 그런지는 선생님이 뭐 조사는 못 해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 고향이 여기 전라도 쪽이니까 그래서 전주에 가면 실제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자 중학교, 뭐 남녀공학이나 남자 중학교 말고요. 여자 중학교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사람하고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만큼 판소리로 유명한 동네가 바로 여기 전주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주는 뭐 추가 하나 더 해줄게요. 전주 완주에 걸쳐 있긴 한데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전주에 있어요. 혁신도시가 체크 좀 해주세요.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무주, 진안, 장수는 여기가 소백산맥이 지나가고 고위 평탄면이 있는 곳인데 이 중에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 여기 장수다. 장수 체크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부안하고 장수하고 어디가 연 강수량이 더 많냐. 자, 기온이 낮은 건 당연한데 연 강수량은 여기 장수가 더 많아요.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지형성 강수가 더 자주 일어나서.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무주는 무주 리조트, 고위 평탄면, 고랭지 농업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진안은 마이산이라고 하는 말의 귀처럼 생긴 되게 독특하게 생긴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산이 있긴 한데 글쎄요, 얘가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무주, 진안, 장수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제일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닷가 쪽에 고창이 있어요. 자, 고창은 일단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고인돌로 유명해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우리나라에 세 곳이에요. 하나는 강화도,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전라북도 고창,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전라남도 화순인데 고창 세계 문화유산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읍은 사실 지금까지 정읍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두 번밖에 없긴 한데 자, 우리가 전라도 황해안 지역이 다 설지죠. 그 중에서도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곳은 정읍이에요. 정읍. 그 다음에 정읍은 뭐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건 아니지만 단풍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요. 내장산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학 농민운동 있죠. 동학이 일어난 곳이 바로 정읍이에요. 정읍 안에 고부가 있어요. 고부. 고부 농민봉기라고 배우나요? 황토현 전투.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나오는 이름일 텐데 바로 정읍이에요.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읍의 동쪽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이 두 개가 나와요. 치즈로 유명한 임실 치즈. 의외로 학생들이 이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읍 아래쪽으로 여기 순창은 고추장, 된장, 장류 축제가 유명해요. 장이 유명하다. 자, 그 다음에 남원은 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여기 경계에 있는 엄청 큰 산, 지리산. 그래서 지리산 하면 일단 남원 떠올리셔야 되고요. 남원 하면 한 가지 더, 춘향전, 춘향제가 열린다. 남원, 지리산, 춘향제. 그렇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전라남도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자 전라남도 제일 북서쪽에는 영광이 있어. 영광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영광 굴비. 됐죠? 사실 정확히는 영광 읍내가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법성포라고 하는 곳이 굴비로 유명한데 그냥 우리는 영광 굴비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 장성은 딱히 물어볼 만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대나무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죽제품. 자, 그 다음에 곡성은 영화 제목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곡성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혹시 나오게 되면 장성, 담양, 곡성, 구례 공통점? 그냥 평범한 촌락 지역이다. 노인 인구 비율 되게 높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촌락을 대표해서. 그 다음 구례는 역시 지리산 구례, 그 다음에 지리산 옆에 그 계곡 입구 쪽에 여기 선상지가 있었죠. 화엄사 선상지. 구례는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평은 나비 축제로 유명한데 근데 얘가 최근 한 10년 동안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한평 이름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광주는 전라남도 가운데쯤에 있는 광역시인데 인구는 15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 공업이 유명하고요. 그다음 이 광자가 빛 광자예요. 그 빛 관련 산업이 발달하려 그런다.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광주 바로 아래쪽에 나주가 있죠. 나주는 유명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 나주하면 배, 그 다음에 곰탕, 그 다음에 우리 홍어 있죠. 홍어. 영산포 홍어라 그러는데 자 이제 여기 섬 중에 여기는 없지만 좀 떨어진 곳에 흑산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자, 그 섬에서 잡은 홍어를 이렇게 옛날에 조선시대에 배에 싣고 이렇게 와서 영산강을 따라서 나주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봤더니 얘가 적당히 삭혀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홍어가 됐더라. 홍어로 제일 유명한 곳이 나주에 있는 영산포예요.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아까 화순 나왔었죠. 화순은 얘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연탄 하면 강원도하고 전라남도였었죠. 전라남도 화순에 탄광이 있어요. 탄광.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 지역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지역들이 좀 나오는데 광양은 포광당 제철 공업이죠. 그 다음 그 맞은편으로는 여수 울려서 석유화학 공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순천은 세계 정원 박람회가 열렸던 곳이고요. 그 다음 람사르 등록 습지가 있는 곳이에요. 순천. 얘도 종종 물어보니까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보성. 얘는 별표를 좀 해둬야 되겠죠. 보성하면 녹차. 자, 그래서 다향 축제라고 돼 있는데 얘가 다가 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녹차 축제로 유명한 곳 보성이다. 얘는 지금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고흥은 고흥반도인데 여기 끝에 외나로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외나로도에는 우리나라 우주센터가 있어요. 그것도 기억 좀 해주세요. 고흥하면 우주산업 우주센터. 그 다음에 장흥, 강진 이런 데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긴 좀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 장흥 같은 곳은 자 우리가 경복궁을 중심으로 정동진, 정서진, 정남진도 있거든요. 바로 여기 장흥이 정남진에 해당해요. 쭉 올라가면 이제 서울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강진 이름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땅끝 마을 해남,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기업도시 얘기했을 때 해남, 영암 그랬었잖아요. 영암이 해남 바로 위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남 바로 오른쪽으로 완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완도군이에요. 따로 떨어진 행정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진도군이고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여기 좁은 바다
여기가 울돌목이죠. 명량해전으로 유명한 곳. 자, 그 다음에 목포라고 하는 조그만한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주 서쪽으로 무안이 있는데, 자, 목포하고 무안 사이에 여기에 전라남도 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가 있어요. 자, 원래 광주에 있던 전라남도 도청이 무안 쪽으로 옮겨갔다.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안이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예요. 자, 물론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여기 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신안은 앞에서 여러 번 했었죠. 굉장히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무려 여기에는 섬이 1000개쯤 있대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는 섬이 1004개가 있어서 놀러 오기 좋은 곳이다. 그렇게 홍보하는 곳이에요. 자, 천일제염으로 유명하고요. 여기 서해안 지역 대부분이 우리나라 소우지에 해당하죠. 그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뭐 빠진 데 없죠. 뭐 완주는 전주랑 묶어 생각하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 지도를 봤고요. 자, 이제 우리 인구 한번 봐볼게요. 인구. 자, 호남 지역의 인구는 여러분들 보면은 좀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냐면 인구 증가율이 높은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세상에나 체크할 만한 도시가 나주밖에 없더라고요. 자, 나주는 우리 혁신 도시가 있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다. 뭐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외에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곳이 완주군으로 2.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거의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감소하고 있다. 대부분 지금 마이너스죠. 그만큼 지역 내에 먹고 살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인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고요. 뭐 조금 씁쓸하긴 한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발전 격차가 되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호남은 눈여겨볼 만한 도시는 사실 없다. 근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지역 특성을 주로 물어보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꼼꼼하게 좀 정리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구는 한번 살펴볼게요. 광주의 인구 대략 150만 명 됐죠? 그 다음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200만 명이 조금 안 되네요. 자, 전주는 65만 명이 조금 넘는데, 자, 우리가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전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2위 도시가 30만 명이 안 되죠. 꽤 처참하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전라도는 호남권은 인구가 많은 도시는 거의 없다. 자, 이제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는 호남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 잘 모르겠어요. 자, 호남 지방의 지역 특색, 공간 범위는 한반도 서남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포함한다.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전주,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는 무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특색을 보면, 자, 우리가 호남권 하면 다 평야만 있는 줄 아는데 동쪽은 산지 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영남권하고 호남권을 구분하는 경계가 소백 산맥이니까 전라도의 호남권의 동쪽 지역은 당연히 산간 지역이겠죠.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 그 다음에 남원, 구례는 지리산이랑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평야가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농업과 어업이 발달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제일 높은 곳이 호남권하고 제주권이에요. 제주는 말 그대로 평지가 많으니까 따로 다룰 거고요. 제주도를 제외하면 우리 호남권이 1차 산업과 1차 산업이 제일 발달해 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서해하고 남해안은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이 많아서 리아스 해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리아스 해안을 대표하는 곳은 전라남도예요. 자, 섬이 굉장히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다. 그러면 파랑이 세게 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마한 배가 다니기도 좋고, 그 다음에 양식업을 하기도 좋고, 어업을 하기도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업과 어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 호남권이다. 그 다음에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하며 우리가 음식하면 전라도 음식이죠. 그 다음에 판소리, 그 다음에 민속놀이 등이 되게 유명하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농지 개간과 간척사업. 자, 호남 지방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로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의 호남 평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에요. 지평선. 자, 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땅을 봤더니 이렇게
수평으로 보이는, 자, 우리가 수평선 말고 지평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지평선이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이 김제, 지평선 축제를 열고 있죠. 그 다음에 영산강 주변에 나주 평야도 꽤나 넓고요. 자, 그 다음에 대규모 농지 개간 및 간척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간척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 이후에 여기 보면은 개화도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자, 1960년대에 굉장히 대규모로 간척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개화도 간척지 바깥쪽으로 아예 개화도 간척지를 둘러싸고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하는 중이에요. 자, 아까 지도에서 군산, 김제, 부안 이렇게 체크를 했었잖아요. 자, 밑에 지도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이게 새만금 간척지의 모식도를 나타낸 건데 여기 부분이 개화도 간척지예요. 개화도 간척지가 이만하다면 새만금 간척지는 그것보다 지금 몇 배나 큰 거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간척지는, 자, 옛날에는 쌀 농사를 주로 지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쌀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 산업단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국인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거나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자, 아무튼 국내 최대의 새만금 간척지 체크 좀 해주세요. 새만금. 자, 역시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산업 구조의 변화. 자, 1차 산업은 제주도를 제외하고서는 지역 내 비중이 가장 넓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수심이 얕고 조차가 크기 때문에 갯벌이 되게 넓게 발달해 있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꼬막으로 유명한 벌교 있죠. 벌교가 보성에 속해 있어요. 그것도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보성하면 녹차와 함께 꼬막, 갯벌이 유명하다. 자, 그 다음에 제조업의 성장. 최근에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호남 고속철도 등이 개통하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호남권에 이렇게 제조업을 좀 이렇게 투자하는 중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조업 발달은 좀 둔한 편이에요. 이미 투자가 된 곳, 발전이 많이 된 곳에 또 돈을 투자하면 더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남권은 조금 소외받는 것 같더라고요. 자, 1970년대에는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여기 익산, 이리에 수출 자유지역 굉장히 자주 물어봤었는데 더하기 경상도 쪽에 마산. 근데 지금은 이거 물어볼 일은 없으니까 지우셔도 되고요. 그다음 1980년대에는 포광당의 광양, 제철소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로는 중국과의 교역에 유리한 군산 쪽, 황해안 쪽이니까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쪽에 대불 산업단지 등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광주에는 빛 관련 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 공업, 특히 자동차 공업이 포인트였죠. 호남권에는 이런 변변찮은 이제 제조업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건 광주의 자동차 공업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전주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 사실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제조업이 발달한 호남 지방의 도시. 자, 여기에서 여수, 광양은 분명히 호남권이긴 하지만 사실 여수, 광양 여기서부터는 남동 임해 공업지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호남권인데 호남권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그런 지역이에요. 물론 호남권이긴 한데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라고요. 자, 우리 광주부터 볼게요. 자, 광주는 자동차가 1등, 이거 1등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수는 정유하고 화학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다음 광양은 1차 금속, 제철이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가 앞에 공업에서 자세히 공부했던 거니까 역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 자, 여기에다 별표를 다시 좀 해줄게요. 혁신도시는 무조건 중요해요. 최근에 키포인트예요. 맨날 물어보는 거. 물론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거긴 하지만요. 자, 먼저 경제자유구역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경제에 있어서 자유를 좀 주겠대요. 규제를 좀 풀어주고 혜택을 주겠대요. 중요한 건 누구한테? 외국 기업한테.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경제자유구역인데, 자, 이게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잘 나가는 지역은 별로 없고요. 그나마 현재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조금 성장하고 있는 곳이 광양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양, 여수는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근처에 순천이 있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그냥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여기 외에도 뭐 부산에도 있고 그다음 인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지만 어쨌든 그나마 잘 나가는 곳은 여기밖에 없더라. 그다음 혁신도시는 전주, 완주 앞에서 했던 거죠. 그다음 나주 여기 전력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력공사가 나주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다음에 관광산업은 뭐 관광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지역의 특색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축제를 봤더니 전주 대사슴놀이, 그다음에 세계 소리 축제, 이 소리는 판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남원은 춘향제, 춘향이로 유명하다. 그다음에 김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곳, 쌀농사의 중심지. 그다음에 보성하면 차, 그 중에서도 녹차. 그다음에 순창하면 고추장, 된장, 장 종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우리 슬로우시티, 이것도 앞에서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오늘날 사람들은, 도시 지역 사람들은 빠르게 급하게 하지만 느리게 걷고 느리게 먹고 느리게 생각하고 느리게 사는 곳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을 즐길 수 있다. 그게 바로 슬로우시티죠. 그래서 신안, 완도, 담양 이 세 군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곳이에요. 자,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뭐 한두 번 있는데 어쨌든 처음이니까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 전주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옥마을이 있어서 슬로우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그다음에 목포도 슬로우시티로 지정되어 있긴 한데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곳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다 외울 수는 없고 신안, 완도, 담양 세 군데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전주, 한옥마을 그렇게 기억 좀 해두세요. 그다음 플러스 알파. 자, 여기에는 뭐 글로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창하고 그다음에 화순하고 뭐가 유명했었죠? 고인돌이 있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 고인돌들이 더하기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강화도 이 세 군데가 고인돌로 묶여 있어요. 됐죠? 자, 나머지 것들은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냥 한 번씩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영남 지방으로 갈게요. 자, 영남 지방은 여기 제목부터가 공업과 함께 발달한 영남 지방이죠. 자, 영남 지방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5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지도 보고 지역 이름들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인구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영남권. 자, 영남권은 자, 충청권, 호남권보다도 꼼꼼하게 알아야 되는 지역이 좀 적은 편이에요. 이게 특색이 뚜렷한 곳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은 그냥 평범한 촌락으로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조금은 부끄럽지만 영남권 지역은 지역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해요. 외워도 이게 맨날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까먹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지역 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지역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야기해볼게요. 자, 우리 경상북도부터 이렇게 보면은 제일 오른쪽 위에는 울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강원도랑 붙어 있잖아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왼쪽 위에는 문경이 있죠. 문경, 세제, 조령 여기를 기준으로 남쪽이 영남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석탄 박물관이 있으니까 역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경상북도 내륙에 보면 가장 큰 행정구역이 있는데 얘가 안동이죠. 그래서 안동하고 이제 예천하고는 같이 묶어도 되고 그냥 안동만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예요. 자, 경상북도 도청은 원래 대구에 있었으나 안동으로 옮겨갔어요. 됐죠? 그리고 우리 안동하면 하회마을,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린다. 하회탈 유명하잖아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안동 주변으로 뭐 봉화, 영양, 청송, 뭐 영덕, 의성, 뭐 예천, 영주는 시니까 좀 빼고요. 전부 다 우리나라 촌락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의성 같은 데는 우리나라 고령화율 하면 뭐 탑3 안에 들고 뭐 굉장히 촌락의 성격이 뚜렷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들 다 외워두면 좋겠지만 뭐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 안동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주변으로는 굉장히 시골이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참고로 자 우리가 충청권 할 때 청량군이 있어. 청량. 근데 거기 청량은 청양고추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 있는 청송하고 영양에서 한 글자씩 따와가지고 청양고추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여기가 청양고추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주는 곶감인데 옛날에 경주, 상주, 옛날에는 중심지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한 촌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대구는 포항하고 유도가 비슷하죠. 일단 대구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바로 이웃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구미 체크하시야 돼요. 구미. 우리 구미는 전자공업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다. 중요한 도시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 김천도 체크 좀 해두셔야 돼요. 김천은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인데 그 다음에 KTX 고속철도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서 우리가 한국도로공사가 여기로 옮겨가면서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김천. 여기 혁신도시 꼭 체크 좀 해두세요. 자, 그 외에 성주 참외로 유명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대구 주변으로도 뭐 고령, 성주, 칠곡, 군위, 영천, 뭐 청도까지 그냥 평범한 촌락이에요. 여기만 콕 찍어가지고 어떤 특징을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촌락 지역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대신 여기 경사는 체크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수도권 있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권이 발달해 있다, 형성돼 있다. 수도권과 부산권과 대구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구의 위성 도시는 여기 경산이에요. 자, 그래서 대구에 있던 굉장히 많은 대학교들이 경산으로 옮겨가서 경산은 교육의 도시예요.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이제 그 외에 경상북도 유명한 지역은 다 이제 해안가 쪽에 있죠. 자, 우리 호미곶 포항 제철공업. 그다음 포항 바로 이쪽으로는 영덕 대게로 유명하죠. 영덕. 물론 그 영덕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고요. 그다음 포항 아래쪽으로 경주가 있고요. 자, 경주는 너무너무 많죠. 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자, 불국사와 석굴암, 그다음에 양동마을 일단 두 군데가 따로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경주 역사 유적 지구라 그래서 어떤 면적 범위가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유적 지구하면 우리나라의 두 군데죠. 하나는 여기 경주 역사 유적 지구.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공주 부여 익산 백제 역사 유적 지구. 두 군데 비교해서 가끔 물어보니까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그다음 경주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월성 원자력 발전소. 자, 그다음에 영천도 그렇게 특징이 뚜렷한 곳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경상북도에서 물어보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다음에 경상남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울산은 너무너무 많이 했죠. 세 가지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이 중에 조선은 기타 운송 장비로 잡힌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2017년부터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부산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주변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김해, 양산은 부산의 위성도시예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인구가 이제 증가했고요. 이제 김해는 충분히 증가해서 거의 정체되어 있지만 양산은 지금도 인구가 증가하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밀양은 뭐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것은 별로 없고요. 대신 여기 창녕, 대구 바로 밑에 창녕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창녕하면 우포늪, 그쵸? 남사르 습지, 창녕, 우포늪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창, 합천, 뭐 함양 여기는 그냥 완전히 촌락 지역이다. 뭐 그 정도만. 자, 이 거창 지역에 되게 뚜렷한 침식 분지가 있긴 하지만 그걸 물어볼 것 같진 않고 그냥 여기는 평범한 촌락 지역. 그 다음에 의령과 함안도 완전히 시골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대신 하동산청은 지리산 바로 밑에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자, 특히 산청 기억 좀 해주세요. 산청. 산청은 여러분들 허준이라는 사람 알죠? 허준. 조선시대 되게 유명했던 어의잖아요. 의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산청이 허준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지리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약초 축제 같은 거 열고 그래요. 그래서 산청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진주. 자, 진주는 내륙 도시긴 한데
자, 과거에서부터 여기에 발달했던 도시예요. 자, 이제 지금은 뭘로 기억해둬야 되냐면요. 두 가지쯤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혁신도시. 경상남도 혁신도시가 여기 진주에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유등축제라고 있어요. 유등축제. 적어줄까요? 유등. 유등은 기름으로, 기름 유자예요. 기름으로 등을 밝힌다. 뭐 전기 등불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천에다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어떤 조형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게 불을 켜가지고 환하게 밝히는 그런 축제 있잖아요. 그 오리지널이 원조가 바로 여기 진주 남강에 있는 거기서 벌어지는 유등 축제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강이란다. 서울에 있는 청계천에서도 비슷한 축제를 열고 그러죠. 그렇죠? 빛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진주 시장이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 서울에서는 우리 거 흉내내 가지고 우리 관광객 못 오게 막느냐. 근데 뭐 먹힐 리가 없죠. 아무튼 진주 하면 유등 축제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부산 바로 옆에 거제도라고 하는 큰 섬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산 또 옆쪽에 창원이 있는데, 창원은 원래 창원, 마산, 진해 세 개 도시로 나뉘어져 있던 곳인데 이게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 창원이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제도 맞은편은 통영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도시인데 여기 이순신 장군의 어떤 유적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성, 거제도 맞은편인데 고성하면 공룡 화석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천은 삼천포시하고 사천군이 합쳐지면서 사천시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번 말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해군인데 남해도 섬이에요, 섬. 근데 뭐 여기도 시험에 나올 만한 지역은 아니라서 살짝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계단식 논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방염이라 그래서 우리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가지고 밀물 때는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물고기도 같이 들어오는데 썰물 때 빠져나가면서 그 물살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이렇게 가두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물고기가 갇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시설들이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데 여기 남해에서는 대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다 그래가지고 죽방염이 한번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됐네요. 얼핏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남권 지역도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절대 한 번에 외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지도를 늘 펼쳐놓고 공부를 할 때마다 궁금할 때마다 계속 찾아봐야 돼요. 이것만 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됐죠? 이것과 관련된 우리 참고 자료도 선생님 블로그에 따로 올려져 있고요. 다시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제 인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영남권의 인구는 이렇게 봤더니 자, 부산광역시가 340만 명 정도인데 그냥 350만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거의 300만 명 정도죠. 같은 도지만 호남권하고 충청권보다 도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대구 인구 240만 명, 250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울산은 얘가 120만 명 가까이 되긴 하는데 그냥 120만 명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창원시 100만 명 넘었고요. 그 다음에 김해하고 포항이 50만 명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김해랜다 여기 구미도 40만 명이 넘어가니까 확실히 이쪽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인구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를 봤더니 뭐 많진 않은데 여기 봤더니 양산, 그 다음에 경산 얘네들은 부산과 대구의 위성 도시라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갔더니 예천이 있는데 얘는 안동 예천에 걸쳐서 우리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신도시가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네요. 그래봤자 5만 명 조금 넘었지만 자, 이 자료도 어쨌든 올려놓을 거니까 궁금한 사람은 내려받아가지고 궁금한 거 찾아보세요. 됐죠? 자, 이제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갈게요. 자, 공업과 함께 발달한 영남지방. 자, 영남지방의 특색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지역 특색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낙동강 유역의 크고 작은 평야와 분지가 분포한다. 자, 그 다음에 조차가 작고 특히 동해안 지역은 조차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수심이 꽤 깊기 때문에 대형 선박이 이렇게 들어오기에 유리하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만들었느냐.
외국하고 이렇게 원료를 수입하고 뭐 제품을 수출할 때 큰 배가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게 유리해서 여기다 만들었다는 썰이 유력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다음 수도권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주요 공업 지역이다. 남동 임해 공업 지역 넘어갈게요. 자, 산업 분포는 자, 1차 산업 북부 내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상북도 내륙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일 재배를 제일 넓게 많이 하는 지역은 경상북도. 지역 내 비중이 제일 높은 건 제주도. 그래서 우리가 과일 하면 무조건 경상북도였었죠. 그리고 낙동강 하구에 있는 삼각주하고요. 그다음에 대도시 근교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 근처예요. 거기는 수도권하고 마찬가지로 시설 재배, 원예 작물을 많이 재배한다. 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제조업은 정부가 거점 개발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하고 달리 여기는 중화공업 중심 정책을 폈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공업이 발달해 있다. 자, 1960년대에는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신발과 섬유 산업이 발달했으나 지금은 얼마 안 남아 있죠. 그나마 대구에는 섬유가 조금 남아 있어서 제조업, 우리가 공업 단원에서 대구하면 섬유 공부했었잖아요.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아마 자료를 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1970년대 이후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중화공업 중심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자, 영남 내륙 공업지역은 대구, 자동차, 기계, 섬유인데 섬유가 그냥 순위권에 있다. 그 다음에 구미는 첨단 산업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남동임의 공업지역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공업이 발달했는데 울산,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석유화학과 정유는 보통 석유 관련이니까 같이 묶고요. 그 다음에 포항은 1차 금속, 제철, 창원은 기계공업, 기계산업, 거제는 기타 운송장비, 보통 조선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인구와 도시를 보면은요. 인구 분포는 전통적인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 그 다음에 공업 때문에 성장한 울산, 창원, 포항, 구미, 그 다음에 대도시 주변에 발달한 위성도시 김해, 양산, 경산 이것까지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 바로 밑에 나와 있네요. 김해와 양산, 경산 등의 도시가 대도시권에 있는 위성도시로 성장했다. 그 다음 역사 문화 도시로는요. 안동 빼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경주 빼놓을 수 없죠. 자, 안동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훼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는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자, 화훼마을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양동마을도 같이 묶어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뭐 그 외에 다른 건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제조업이 발달한 영남지방의 도시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제조업 단원에서 공부했던 거지만 각 도시별 자료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구를 봤더니 섬유가 1등은 아니지만 다른 도시에 섬유가 없지만 대구에는 있죠. 대구하면 섬유. 하지만 대구에서 1등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예요. 대구 1등이 자동차예요. 물론 완제품은 아니고 부품 공장들. 그다음 울산은 자, 여기는 정유, 여기는 화학, 그다음 여기는 자동차, 여기 기타에 조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얘하고 얘는 석유화학으로 묶이니까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이 우리가 울산의 3대 공업이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차 금속은 철은 아니에요. 다른 금속이에요. 다른 금속. 그걸 비철 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커다란 제철소는 포항, 광양, 당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포항은 1차 금속이 독보적이고요. 그 다음에 구미는 첨단산업, 전자산업. 그 다음에 창원은 자, 얘는 이것만 보고는 뭔지 잘 모르겠죠. 그냥 기계 공업이 발달해 있다. 사실 특징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제는 독보적으로 기타 운송 장비 조선이네요. 그렇죠? 뭐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권역별 제조업 비율을 보면 자, 수도권 할 때도 나왔던 건데 자, 우리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을 봤더니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가 많아요.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은 물론 충청권, 호남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업체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의 비중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출하액 비중은 더 높아요. 대기업 중심이란 얘기예요. 특히 울산, 그 다음에 거제 그런 도시들 때문에 이렇게 통계값이 나온다.
자, 나머지 건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제주도로 갈게요. 자, 제주도는 정말 완벽하게 앞에서 공부했던 화산 지형 있죠. 그거의 복습이에요. 자, 읽고 중요한 부분만 체크할게요. 자, 자연환경을 봤더니 저유도에 위치하고 주변에 난류가 흘러서 연평균 기온이 제일 높다.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서귀포가 제일 겨울에 온화한데 서귀포의 1월달 평균 기온 몇 도? 서울은 영하 2.4도. 서귀포는 제일 따뜻하니까 외워둘만 하다 그랬잖아요. 자, 서귀포의 1월달 평균 기온은 영상 6.8도. 서울의 3월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은데 자, 서귀포의 8월달 평균 기온은 27.1도. 그래서 연교차는 20.3도예요. 이것도 기억해 둘만 해요. 자, 우리가 지금 한국지리를 마무리 지어 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알았으니까 중요한 것들은 조금씩 구체적으로 외워 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금방금방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해안 저지대에는 겨울철에도 따뜻하여 난대성 식물, 이걸 다른 말로 조엽수라고 한다 그랬었죠. 상록 화렵수. 그 다음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져서 식생의 수직적 분포 차이가 잘 나타난다. 난대림부터 온대림, 냉대림, 고산 식물까지 저유도에 있으면서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2차 초지대까지 해가지고 이 그림 앞에서 그대로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형, 얘는 정말 화산 지형을 말하는 거죠. 기생화산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용암동굴, 주상절리, 그 다음에 폭포도 설명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표의 대부분이 현무암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무암은 전리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암석의 틈이 많기 때문에 물이 지하로 잘 스며들어서 하천 발달이 미약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른다. 평소에는 말라있다. 건천이다. 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 자연유산. 자,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데 세계 자연유산은 딱 제주도 한 군데예요. 기억 좀 해두세요. 그 다음 세계 지질공원까지, 그래서 유네스코 3관왕으로 불리기도 해요. 이런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죠. 제주도의 자랑이죠. 자, 그 다음에 독특한 문화와 산업 발달. 자, 전통 취락은 물을 얻기 쉬운 해안가에 용천대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땅으로 스며든 빗물이 해안가에서 샘으로 솟아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현무암을 이용하여 돌담을 쌓고요. 그 다음에 나지막한 지붕에 그물 모양으로 줄을 엮어서 바람에 날아가는 걸 막았다. 그 다음에 경지의 대부분은 밭 과수원이고요. 그 다음에 쌀 농사는 거의 지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2차 산업의 비율이 제일 낮은 곳이라 그랬죠. 뭐 원료나 제품을 이렇게 나르기에도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용수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제주도는 1차 산업과 관광 산업, 3차 산업 중심이다. 특히 1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자, 그건 바로 아래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주도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사람 기준이 아니라 부가가치 기준이네요. 어쨌든 전국 평균은 2.1%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는 무려 11.7%죠. 그리고 2차 산업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얘가 뭐 3.5%밖에 안 되니까 1차 산업보다도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비중이 더 높은 편이고요. 관광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관광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 나타내는 평범한 자료고요. 자, 마지막으로 발전을 위한 노력은, 자, 제주도는 뭐 따로 떨어진 섬이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2002년도에 제주가 국제 자유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자,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제주 특별자치도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자치권을 더 많이 줬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도라고 하지 않고 특별자치도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도라고 보통 말을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권을 더 많이 줬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요. 그 다음 투자 활성화와 청정한 자연환경 등의 영향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해서 인구가 어쨌든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몇 년 전에는 50만 명대였는데 60만 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 다음 뭐 각종 기반 시설이 여전히 좀 부족하고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훼손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이 도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뭐 제주도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뭔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뭐 중국 자본이 들어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제주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 발전 전략은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을 좀 해보자. 뻔한 내용이었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제주도까지 설명이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해설만 하면 우리가 한국지리 내용이 전부 끝나겠네요. 자, 정말 고생 많았고요. 문제 해설마저 빠르게 보시고 기분 좋게 한국지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예, 수고했습니다.